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한판 클래스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의 명가 강사이기도 하시죠. 아주대 심리학과 김규열 교수님과 함께 대선 주자들의 심리 분석, 또 유권자들의 마음도 짚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1020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야 양쪽 다 대선 후보 교체를 원한다고 나왔습니다. 마침 홍준표 의원은 새해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한다고 하시던데 혹시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 교체를 노리시는 포석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보 교체도 홍 의원이 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양다리에 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당의 후보가 막 흔들릴 때 또 후보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은 그때 이제 자기가 나설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극한치의 기대감이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후보가 이제 자당 후보가 좀 급박해질 때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여주는 쪽으로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저기 정치적 자산을 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막 지지율 뚝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속으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하향세에 대해서 이때는 유권자와의 그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행태도 보면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침묵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기 정치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자당 후보를 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경선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는 뭐 후보 교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종의 망상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차피 그 선거는 이기지를 못해요. 폭망하는 거고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 후보 교체율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철수예요. 안철수 후보다. 자, 김성희 소장님도 이 관련해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슬기로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선은 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고 유튜브 구독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이고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로 올라갔을 때 뭐 진 작가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후보에게 지지세를 붙여줄 수 있는 정도가 최대치 이제 만약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요. 그 후보가 교체가 됐다고 칩시다.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됐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벌써 2주 지나가면 50일 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교체만큼 그린 카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이 두 당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당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 것이고 어렵고요. 자, 관련 하신 말씀 또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뭐 본인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 자기가 나가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의도에 이제 아주 유명한 병이 있습니다. 난가? 병이라고. 아니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난가 같은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볼 땐 정말 택도 없는 사람인데 역시 그들의 꿈도 역시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럼요. 300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조사는 어제 한길 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님은 방송 듣고 계시면요, 저희 한판 승부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환영합니다. 김성희 소장님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웰컴. 제가 저기 홍준표 후보님 하는 그 방송에 지금 출연을 해드렸거든. 그 답례로 한번 출연을 하셔야 됩니다. 답례하세요, 홍 의원님. 자, 이어서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1991님이 소장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친형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이 책에 대해 판매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네요. 소장님, 이거 자책골 아닙니까? 자책골? 자책골이죠. 자책골. 그런 건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고요. 정안되면 PDF 본으로라도 풀어서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는 식으로 해야지 모든 걸 법정으로 끌고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수백 번쯤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권 너무 법 따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정치적으로 압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작가님.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뭐 이런 공격들이 오게 되면 방송사, 뭐 언론사를 상대로 엄청나게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한다라든지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출연하러 갔더니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뭐 출판 금지 뭐 이런 걸 걸어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 자유로운 언론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역효과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이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밑에서 제대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느냐라는 우려감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책 나와도 그 몇 사람이나 읽겠어요. 몇 사람이나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쿨하게 넘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 언론은 엄청 큰 데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가서 중재는 잔뜩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에 대한 출판물 가처분 신청 반대하고 전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사건건 뭐 이거 저거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정치 해보면요 막상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근데 그거 싫으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저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출연 도중에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왜 이 편이 안 되지? 이런 제약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언론사가 판단한 거지 이재명 후보 눈치 봐서 그런 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제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온 건 중재위원회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 정도는 또 따라줘야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응답하라 한판 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규열 교수님의 한판 클래스 또 빨리 들어볼게요. 네.